네, 안녕하세요. 카드단말 포스트비 대표 영규란입니다. 이번 시간에 애플페이 무선 카드 단말기를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애플페이 결제가 가능하죠. NFC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NFC라고 되어 있죠. 애플페이 결제도 가능하고요. 이쪽에 보시면 스캐너가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QR코드 결제가 가능합니다. 카카오페이나 제로페이, 네이버페이 그리고 다양한 웹카드 결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가장 많이 사용하기를 원하는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키인 결제입니다. 고객의 카드 번호와 유효기간을 받아서 결제하는 키인 결제도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이 제품을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에서 판매하고 있죠.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보고 있는 유튜브 동영상 더보기란에 저희 업체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 결제 링크를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신청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단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능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용지가 장착이 되죠. 이쪽에 보시면 여기에 뚜껑을 오픈이라고 되어 있죠. 이걸 위로 이렇게 잡아당겨 주시면 열리고요. 이렇게 뒤로 당기면 바로 이 안에 용지가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용지 교체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여기에 투입하면 됩니다. 그리고 용지를 밖으로 빼면 되는데 어떤 분들은 여기에 끼우려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기 까만색 막대 있죠. 여기에 끼우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끼우면 안 됩니다. 그냥 밖으로 빼세요. 그리고 뚜껑을 닫아주시면 됩니다. 절단할 때는 이렇게 위로 깨끗하게 절단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왼쪽 측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왼쪽 측면 이쪽에는 충전 단자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리셋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는 보시면 스캐너가 장착되어 있죠. QR 결제가 가능합니다. 카카오페이, 제로페이, 네이버페이 그리고 다양한 웹카드 결제를 QR코드를 통해서 결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면 여기를 이렇게 올리면 이 안에 배터리가 들어가죠. 그리고 배터리 교체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빼면 빠집니다. 이렇게 빠지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배터리도 교체할 시기가 오면 교체를 해야 됩니다. 물론 교체하지 않고 계속해서 쓰는 분도 많이 계세요. 자, 이렇게 꽂은 다음에 이렇게 원위치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자, 여기에 유심칩이 들어 있습니다. 통신사는 SKT 유심칩입니다. 그래서 이 KMCC602Q 모델이에요. 모델명은 KMCC602Q 모델인데요. 이 모델은 SKT LTE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방금 제가 유심칩을 보여드렸죠. 매월 통신비가 11,000원씩 들어가고요. 통신 약정은 24개월이 있습니다. 24개월 동안에는 의무적으로 통신 약정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2년 안에 24개월 안에 해지를 하게 되면 통신 위약금이 나온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에는 이제 카드를 투입하는 곳이 있죠. 여기에 카드를 투입하고요. IC 카드라고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는 이제 마그네틱을 결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그네틱을 결제할 수가 있겠고요. 자, 이렇게 오른쪽 측면도 보여드릴게요. 자, 이쪽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위로 이렇게 당기면 이게 뚜껑이 열려져서 용기를 교체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화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코세스 KMC602Q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현재 시간은 21시 53분입니다. 25년 6월 9일 월요일이고요. 오늘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업체명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맨 밑에는 제 휴대폰 번호가 AS라고 되어 있죠. 이쪽으로 전화를 주시면 제가 전화를 직접 받습니다. 사용하시면서 불편한 점이 있거나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취소 버튼이 있죠. 결제한 신용카드를 취소할 때 사용하는 기능 버튼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에도 취소 버튼이 있죠. 여기를 눌러서 이 취소 버튼을 통해서 취소할 수도 있겠고요. 여기 이 취소를 통해서도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 발행할 때는 여기 현금 버튼을 눌러서 현금 영수증 발행할 수가 있겠고요. 여기 2번에도 현금이라고 쓰여 있죠. 2번을 눌러서도 현금 영수증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기능이에요. 그 다음에 집계 버튼은 매출을 집계할 때 사용하는 기능 버튼입니다. 물론 여기도 집계 버튼이 있지만 여기 4번에도 집계 버튼이 있습니다. 같은 기능이라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여기도 신용 버튼이 있고 여기도 신용 버튼이죠. 똑같은 기능입니다. 보통
키인 결제할 때 고객의 카드 번호와 유효기간을 받아서 결제하는 게 키인 결제인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 1번 있죠. 1번. 1번에 신용 버튼을 누르고요. 그리고 1번 신용 승인을 눌러주시고 그 고객으로부터 받을 금액을 눌러주신 다음에 이때 카드를 넣거나 가까이 대주세요라고 하잖아요. 이때 카드가 없으니까 넣을 수가 없겠죠. 그런 경우에는 이 버튼을 통해서 그 고객의 카드 번호 16자리를 정확하게 입력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유효기간을 정확하게 입력하면 되겠죠. 유효기간 입력한 다음에 결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신용 버튼 눌러주시고 1번, 그리고 1번 신용 승인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결제받을 금액을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카드 번호 16자리를 정확하게 입력하면 돼요. 이렇게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유효기간을 정확하게 입력해 준 다음에 이때 조금 기다리면 바로 결제가 진행이 됩니다. 이게 바로 키인 결제하는 방법이에요. 아시겠죠? 자, 키인 결제는 멀리 계시는 고객님에게 카드 결제를 받을 때, 즉 고객이 매장에 올 수가 없을 때, 또는 내가 카드 결제를 받기 위해서 고객에게 가기가 어려운 경우에 그 고객으로부터 카드 번호와 유효기간을 받아서 결제하는 게 바로 키인 결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기능들을 다 가지고 있는 이 단말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정확하게 살펴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카드 결제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카드 결제할 때는 이 IS 칩을 위로 가게 한 상태에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넣어주시면 결제 금액을 눌러달라고 할 거예요. 3,000원 해볼게요. 결제 금액 누른 다음에 입력 버튼. 그럼 결제가 되면서 용지가 여기서 출력이 되겠죠. 용지 출력됐죠? 자, 3,000원짜리 결제가 됐고요. 자, 카드를 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5만 원 이상 결제를 한번 해볼게요. 5만 원 이상 결제 시에는 고객님에게 할부 개월수를 몇 개월로 해드릴까요? 여쭤도 봐야 되고요. 고객이 직접 이 화면에 서명을 해야만 결제가 진행이 됩니다. 카드를 한번 넣어볼게요. IS 칩을 위로 가게 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결제 금액은 52,000원을 해볼게요. 자, 금액 누른 다음에 입력 버튼. 잘 보십시오. 할부란 멘트가 나오죠. 자, 5만 원 이상부터는 할부 개월수를 고객님에게 여쭤보십시오. 고객님, 할부 개월수를 몇 개월로 해드릴까요? 라고 여쭤보면 고객님이 답변을 하겠죠. 네, 일시불로 해주세요 라고 하면 어떤 버튼도 만지지 마시고 밑에 입력 버튼 있죠. 여기만 눌러주시면 바로 일시불로 거래가 되는 거고요. 3개월은 3을 눌러준 다음에 입력 버튼 눌러주면 바로 3개월로 거래가 진행이 됩니다. 자, 그리고 5만 원 이상 결제부터는 고객이 서명을 직접 해야만 결제가 진행이 되죠. 고객님에게 부탁하십시오. 서명해 달라고요. 그러면 서명이 진행이 되면서 용지가 출력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52,000원을 결제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영수증을 이제 2건의 결제를 해봤습니다. 52,000원짜리 하나하고 3,000원짜리 처음에 결제했던 게 3,000원짜리죠. 요 2건의 신용카드 결제 내역을 취소를 해볼게요. 취소할 때는 여기 취소 버튼을 눌러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취소 버튼. 자, 좀 설명을 드릴게요. 가장 마지막에 결제한 신용카드를 취소할 때는 3번 직전 취소입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결제한 게 아니고 그 이전에 결제한 카드 내역들 있잖아요. 그 이전에 결제한 카드 내역들을 취소할 때는 1번 신용에서 취소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3번 눌러볼게요. 3번 누른 다음에 입력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52,000원짜리 가장 마지막에 결제했던 내역이 화면에 뜨죠.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금액, 카드 번호, 카드 사명, 그리고 승인 번호가 떠 있습니다. 확인하셨으면 1번 진행입니다. 그럼 취소가 진행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쉽게 취소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52,000원짜리 취소가 됐고요. 마이너스 52,000원이죠. 자, 그 다음에 요거 취소 한번 해볼게요. 처음에 결제했던 금액이 3,000원짜리가 있었습니다. 요거 취소 한번 해볼게요. 취소 버튼 눌러주시고, 이 경우는 직전 취소가 아니죠. 그 이전에 결제한 신용카드이기 때문에 1번 신용에서 취소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1번 입력. 자, 원거래 일자는 무슨 얘기냐면 그 신용카드 결제 날짜가 언제인가요? 그런 뜻입니다. 만약에 어제 결제한 신용카드라고 한다면 여기 보시면 지움이라고 있어요. 여기 지움 버튼이 있습니다. 이 지움 버튼을 눌러서 이 숫자를 정정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 결제한 카드라고 한다면 6월 8일로 바꿔주는 게 맞죠. 이게 원거래 일자의 개념입니다. 그 신용카드를 결제한 날짜가 언제인가요? 그 얘기입니다. 오늘 결제했으니까 오늘이 6월 9일이잖아요. 그 다음에 승인번호는 영수증이 나와 있죠. 여기 승인번호가 영수증이 나와 있습니다. 승인번호 8자리를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입력. 자, 총액은 3,000원짜리였죠. 3,000원 입력한 다음에 입력 버튼. 자, 그러면 카드를 넣어주세요라고 하는데, 만약에 카드가 없는 경우에는 카드를 투입할 수가 없겠죠. 그런 경우에는 카드 번호와 유효기간을 차례로 이 버튼을 통해서 입력한 다음에 취소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카드가 있으니까 한번 넣어볼게요. IS칩을 밑으로 가게 해서, 위로 가게 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잘 보십시오. 자, 취소가 되죠. 이렇게 해서 신용카드를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3,000원입니다. 자, 지금까지 카드를 결제를 하고 취소하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삼성페이 결제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삼성페이도 정말 많이 사용하는 결제 방식이니까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삼성페이 결제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스마트폰 뒷면을요, 이 카드 단말기, 무선 카드 단말기 가까이에 갖다 대면 바로 삼성페이 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준비가 됐죠? 자, 스마트폰. 자, 벌써 가까이 갖다 대니까 금액을 누르라고 떴죠? 자, 다시 한번 가까이 대볼게요. 이렇게 가까이 대보면, 자, 반응하죠? 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쪽에서 왼쪽. 자, 오른쪽에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자, 가까이만 갖다 대더라도 금액을 입력하세요라고 멘트가 뜹니다. 금액 2,000원 해볼게요. 그 다음에 입력 버튼. 그러면 바로 삼성페이 결제가 쉽게 진행이 되죠. 2,000원입니다. 취소 한번 해볼게요. 취소는 취소 버튼. 방금 전에 결제한 영수증을 취소할 때는 직전 취소입니다. 3번. 그 다음에 입력 버튼 눌러주시고요. 3,000원 맞죠? 2,000원 맞죠? 자, 카드 번호 그리고 결제 금액 승인 번호가 상단에 떠 있습니다. 확인하셨으면 1번 진행. 취소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취소를 했습니다. 마이너스 2,000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QR 결제를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뒤집어 보면 여기 스캐너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스캐너를 통해서 QR 결제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 웹카드를 한번 결제를 보여드릴게요. 웹카드 결제를 어떻게 하는지요. 제가 자주 사용하는 결제 중에 웹카드가 있는데요. 보시면 이게 바로 여기 보시면 신한카드가 웹카드입니다. 이걸 클릭해 볼게요. 자, 다시 한번 신한카드 웹카드를 클릭해 볼게요. 웹카드가 뭐냐면 카드를 가지고 다니지 않고 웹카드를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받은 다음에 그 다운받은 웹에 바로 카드에 대한 정보를 집어넣어서 사용하는 게 바로 웹카드입니다. 자, 웹카드도 이렇게 QR코드를 통해서 결제할 수가 있습니다. QR코드 결제 준비가 됐죠, 고객은요. 그러면 가맹점주는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QR코드 결제할 때 그 절차를 잘 보십시오. 자, 먼저 여기 1번 신용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5번 간편 결제 자동이 있죠. 이 간편 결제 자동이 바로 QR코드 결제할 때 사용하는 기능 버튼이에요. 5번. 자, 금액은 3,000원 해볼게요. 그 다음에 입력 버튼. 이때 보시면 뒤에 스캐너 있죠. 스캐너를 통해서 QR코드를 읽히면 됩니다. 읽혀볼게요. 자, 가까이 읽혀보겠습니다. 자, 결제됐죠? 그리고 제 스마트폰에 자, 3,000원짜리가 결제가 됐다라고 문자 메시지로 전송이 됩니다. 자, 이게 바로 QR코드 결제하는 방법이에요. 취소 한번 해볼게요. 자, 취소는 취소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웹카드로 결제했으니까 5번이죠. 웹카드로 결제했잖아요. 5번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웹카드로 결제했으니까 결제 취소를 한번 누르고 다시 한번 QR코드를 생성을 할게요. 자, 웹카드로 결제했으니까 5번이겠죠. 자, 그 다음에 입력 버튼. 자, 원거래 일자는 뭐예요? 그 신용카드를 결제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그 웹카드를 결제한 날짜가 언제죠? 그 얘기입니다. 오늘 결제했으니까 오늘이 6월 9일이죠? 입력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승인 번호는 자, 웹카드 승인 번호 여기 밑에 있죠? 요거 8자리를 그대로 입력하면 됩니다. 36245네요. 그 다음에 입력 버튼. 자, 총 결제 금액은 3,000원이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자, 스캐너를 통해서 QR코드를 읽히면 바로 취소가 되겠죠. 자, 읽혀볼게요. 자, 잠깐만요. 웹카드 번호를 입력하세요 라고 나와 있네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바코드 대기 중.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취소 버튼 눌러주시면 취소 버튼 눌러주시고 취소할 거니까 웹카드가 맞는데 5번. 자, 그 다음에 입력 버튼. 그 다음에 6월 9일 맞죠?
다음에 승인 번호 다시 한번 눌러볼게요. 이게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사 오네요. 총 결제금이 3,000원이었고요. 자, 이렇게 하니까 안 되네요.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취소하면 안 될 것 같고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취소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직전 취소를 한번 가볼게요. 그냥 직전 취소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번. 그 다음에 입력 버튼. 자, 이렇게 하니까 그냥 직전 취소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직전 취소를 하시는 게 될 것 같아요. 자, 3,000원 맞죠?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저기 웹카드로 가서 하면 취소가 안 되네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잘 몰라서 그런가요? 자, 그 다음에 1번 진행이죠. 자, 확인하셨죠? 3,000원짜리 1번 진행. 그러면 취소가 됩니다. 너무 쉽게 취소를 할 수 있으니까 자, 웹카드가 이렇게 취소가 되네요. 그죠? 직전 취소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방금 보셨던 것처럼요. 지금 방금 보셨던 것처럼 그 QR코드로 결제를 하고 QR코드를 통해서 결제할 수 있는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제가 지금 방금 보여드린 QR코드 결제 방식은 웹카드였고요. 가장 대표적인 QR코드 결제 방식은 카카오페이가 있죠. 그리고 제로페이, 네이버페이, 지금 방금 보여드린 웹카드가 바로 QR코드를 통해서 결제할 수가 있습니다. 하는 방법은 간단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여기 신용 버튼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5번 간편 결제 자동이 바로 뭐예요? QR코드 결제할 때 사용하는 기능 버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현금 영수증 발행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현금 영수증 여기 현금 버튼을 통해서 할 수가 있는데요. 자, 크게 소비자 소득공제로 발행할 수도 있겠고 사업자 지출증빙으로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소비자 소득공제 같은 경우는 고객의 휴대폰 번호를 등록해서 발행하는 현금 영수증 유형이고요. 사업자 지출증빙은 그 고객의 사업자 번호를 등록해서 발행하는 현금 영수증 유형입니다. 다시 한번요. 소비자 소득공제는 고객의 휴대폰 번호를 등록해서 발행하는 현금 영수증 유형이고 사업자 지출증빙은 그 고객의 사업자 번호를 등록해서 발행하는 현금 영수증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고객이 매장에 오셨고요. 이 고객께서 현금으로 3만 원을 현금으로 지불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금 영수증 발행을 요청하는 경우인데요. 이 고객은 본인의 스마트폰 번호를 등록해서 현금 영수증 발행을 요청하는 경우라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 현금 버튼 눌러주시고 자, 스마트폰 번호를 등록해서 현금 영수증 발행을 요청하는 경우니까 1번이겠죠. 자, 이때 휴대폰 번호를 입력해주면 됩니다. 고객님의 휴대폰 번호겠죠. 고객의 휴대폰 번호 입력한 다음에 입력 버튼, 그 다음에 금액, 그 고객이 현금으로 지불한 금액을 우리가 3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보자고 했죠. 3만 원. 그러면 현금 영수증 발행이 되는 거죠. 자, 볼게요. 보시면 3만 원이라는 현금 영수증을 발행을 했는데요. 휴대폰 번호를 등록했죠. 010-7900-9412 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해서 3만 원이라는 현금 영수증을 발행을 한 겁니다. 이걸 소비자 소득공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현금 영수증 취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취소는 취소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여기 취소 버튼. 취소 버튼 어디 있냐고? 여기 있죠? 취소 버튼 눌러볼게요. 자,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 취소할 거니까 2번이겠죠? 2번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입력 버튼 눌러주시고요. 자, 소비자 소득공제로 발행했으니까 1번이겠죠. 자, 그 다음에 거래 취소할 거니까 1번이겠죠. 이때 다시 한번 휴대폰 번호를 입력해주면 됩니다. 고객의 휴대폰 번호 입력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원거래 일자는 무슨 얘기냐면 그 신용카드를 결제한 날짜가 언제인가요? 그 얘기입니다. 그 신용카드 결제를 언제 했죠? 그 얘기죠. 만약에 신용카드 가지고 현금 영수증 발행을 언제 했죠? 그 얘기입니다. 그 현금 영수증 발행을 6월 1일 날 했으면 여기 정정 버튼 있죠. 여기 정정 버튼 보이시나요? 지운 버튼을 통해서 숫자를 지워줄 수가 있어요. 만약에 6월 1일이다 하면 6월 1일로 바꿔줘야 되겠죠. 하지만 이 현금 영수증 발행을 오늘 했죠. 오늘이 9일입니다. 맞나요? 9일. 그 다음에 승인 번호가 현금 영수증에 이렇게 있습니다. 만약에 현금 영수증을 분실했다고 한다면 승인 번호를 알 수가 없겠죠. 그런 경우에는 관리하고 있는 카드 단말기 업체에 전화하면 알려줍니다. 그 다음 입력 버튼. 자, 총 현금 영수증 발행 금액은 3만 원이었죠. 자, 그러면 현금 영수증이 취소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금 영수증까지 결제를 해봤고요. 취소도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애플페이 결제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네, 애플페이 결제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애플페이 결제하는 방법은 여기 NFC 기능이 있는 이 부분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결제받을 금액을 눌러주신 다음에 입력 버튼. 이때 아이폰을 이 화면에 터치하면 바로 애플페이 결제가 가능합니다. 터치해 볼게요. 바로 결제가 됐죠? 그리고 애플페이 결제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용지가 출력이 될 겁니다. 3,000원, 500원. 취소 한번 해볼게요. 취소는 취소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고, 취소는 여기에요. 여기 취소 버튼이 있죠. 그리고 직전 취소죠. 방금 전에 결제한 영수증 취소할 때는 직전 취소입니다. 3번. 자, 그 다음에 입력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죠. 3,500원 맞죠? 그리고 카드 번호 나왔고, 현대카드고 카드 번호, 승인 번호가 나와 있네요. 1번 진행. 그러면 직전 취소가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애플페이 결제도 해봤고 취소까지 진행을 해봤죠. 지금 이 단말기는 모델명이 KMCC602Q입니다. 굉장히 가성비가 뛰어난 무선카드 단말기예요. 월 통신비가 SKT죠. SKT LTE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11,000원씩 통신비가 발생한다라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단말기, 무선카드 단말기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보고 있는 유튜브 동영상 더보기란에 저희 업체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 결제 링크를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신청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